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지난 80년 가까이 석유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절대적인 공식 아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사우디 왕조를 지켜주고 사우디는 그 대가로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 필수적인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동맹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의 전화를 거절한 것은 젊은 지도자의 순간적인 감정 기복이나 충동적인 반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축적된 깊은 불신과 배신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에 혈맹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보여준 차가운 태도를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좋아져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대를 거쳐 의존해왔던 무적의 미국산 방패가 더 이상 자신들의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서운함을 넘어 국가가 통째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들의 심장부를 덮쳤습니다. 사우디에게는 당장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칼과 방패가 필요했고 자신들의 내부 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퍼즐 조각을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한국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2022년 초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로 쏠려 있던 그 숨막히는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며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백악관은 중동의 맹방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끝내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강력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생존을 보장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건 전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기존의 세계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간절한 호출이 허공을 떠돌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국제공항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붉은 양탄자가 깔렸고 그 위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걸어 내려온 이들은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이나 서방의 거물급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방위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서는 왕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버렸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며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와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혹은 건설 단가가 저렴해서 얻어낸 쾌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거대한 오일머니가 한국의 기업들로 흘러들어오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라는 차갑고 냉혹한 세계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십조 원 규모의 전략적 선택이 단지 물건의 가격이나 품질만으로 결정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미래도시의 조감도나 정치인들의 웃음띤 악수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 교환을 넘어 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지도를 바꾸고 있는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사막의 왕국이 왜 백악관에 등을 돌리고 서울을 향해 손을 뻗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2019년의 어느 날 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하다는 미국의 첨단 방공망이 정체불명의 싸구려 비행체들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4일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라 불리는 아부카이크와 쿠라이스 정유시설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솟아오른 시뻘건 불기둥은 중동 제1의 부국이 자랑하던 철통 같은 안보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공격의 주체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려보낸 수십 대의 저렴한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은 사막의 낮은 고도를 파고들며 순식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처리 시설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잿더미 속으로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리야드의 수뇌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불타오르는 정유시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얼어붙게 한 것은 자신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구축했던, 세계 최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최첨단 방공망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완벽하게 침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들은 조악한 부품을 조립해 만든 보잘것없는 비행체 떼를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자본력으로 사들인 최고급 방패가 모기떼 같은 위협 앞에서 허무하게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와 배신감은 폭발의 연기가 가라앉은 직후 바다 건너 워싱턴으로부터 날아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부터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신 미국이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사우디 왕조를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이른바 석유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절대적인 동맹 공식이었습니다. 리야드는 이번 피격 사태에 대해 미국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보복을 가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동맹국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든든한 방어막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이라고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길 원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냉혹한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동맹국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박한 순간에 동맹의 수호자라 자처하던 강대국이 피를 흘려주는 대신 철저한 상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매우 서늘하고 끔찍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싼 무기를 사들인다 한들 그 무기를 판 국가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첨단 무기 체계는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혁명을 통해 스스로 산유국으로 거듭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더 이상 미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짓는 목숨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우선순위에서 중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우디를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오직 단 하나의 강대국에게만 목숨줄을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전략적 허점인지를 깨달은 뼈아픈 각성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거대한 안보의 우산이 사실은 심하게 찢어져 비가 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정치적인 조건을 달지 않고 변덕스러운 외부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하늘을 굳건히 지켜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 계획이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패를 찾는 일보다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 아래에 묻힌 검은 황금이 영원히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무섭게 다가오는 시간의 압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검은 황금을 발밑에 두고 있는 나라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석유가 사라질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흔히 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은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부호들,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 그리고 돈을 물쓰듯 하는 왕족들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무실 창밖의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째깍째깍 다가오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 같은 거대한 공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었고 영원한 자원 또한 없었습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세상에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듯 석유 시대의 종말 역시 사막 아래의 원유가 모두 메말라 버리기 전에 찾아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단순한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수입,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무상복지, 나아가 사우디 왕실이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당성마저 오직 원유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공포는 더욱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30대 이하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과거의 세대는 왕실이 베푸는 막대한 오일머니 복지에 만족하며 순응했지만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연결된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유가가 폭락한다면 중동 제1의 부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와 불만에 가득 찬 젊은 군중들이 아랍의 봄 당시처럼 거리로 뛰쳐나와 왕궁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실제하는 위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축복을 가장한 자원의 저주입니다. 그렇기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 개조 프로젝트 비전 2030과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네옴시티 건설은 결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버리는 사치스러운 과시용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국가의 체질을 첨단 기술과 관광,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구조로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한다는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일머니가 아직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국가의 토대를 완성해야만 하는 피말리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서울의 수십 배 크기에 달하는 최첨단 미래 도시를 세우고 화석 연료 대신 수소와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기술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여유로운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절박하고 치열하게 국가의 미래를 구걸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사막 왕국의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석유 없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과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할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자본을 손에 쥐고서 어째서 그들은 오랜 맹방인 미국이나 기술 강국들이 즐비한 서유럽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토록 절박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지는 역시 미국이나 서유럽의 기술 강국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야드의 수뇌부는 서방 세계와의 거대한 거래 영수증 뒷면에는
항상 숨겨진 청구서가 은밀하게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내정 간섭과 정치적 통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방위산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자랑하지만 그것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할 때는 늘 의회나 인권단체들의 매서운 감시망과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은 서방 세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당시 서방의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무기 수출 금지를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꺼내들었고 국가 생존이 걸린 방어 시스템의 부품 공급마저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정당하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무기를 사오면서도 무기를 파는 서방 정치인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며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은 국가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려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자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극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패권을 다투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어제의 든든한 안보 수호자가 오늘의 냉혹한 시장 경쟁자가 되고 무기를 팔면서도 끊임없이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리야드는 국가 안보와 생존의 기반을 통째로 그런 변덕스러운 서방의 정치 논리에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고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방에 대한 반발심만으로 섣불리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을 덥석 잡기에는 미국이 엄격하게 그어놓은 붉은 선을 단숨에 넘어가는 파국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워싱턴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명운을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아주 특수하고 까다로운 틈새의 조건들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해졌습니다. 서방 선진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과 거대한 인프라 건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동의 복잡한 정치 문제나 사우디 왕실의 내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나라,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관을 강요하며 훈계하지 않고 오직 실용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기꺼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함께 맞으며 땀을 흘려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념과 도덕이라는 무거운 조건이 붙은 서방의 무기를 피하고자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박한 시선은 서방 세계를 지나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던 아시아의 끝자락,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뇌부의 기억 창고 깊은 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렬하게 각인되어 온 이미지 하나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반세기 전 자결하는 열사의 땅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중동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그 강인한 아시아인들을 리야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감탄하고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맴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1970년대 자결하는 태양 아래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사막으로 날아왔던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때 한국은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른바 중동붐이었습니다. 당시 막대한 오일머니를 거머쥐고 텅 빈 모래 벌판 위에 국가의 뼈대를 세우려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에 나타난 기적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서방의 기술자들이 날씨가 덥다며 그늘을 찾고 휴일을 철저히 챙기며
자신들의 노동법을 들이밀 때 한국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횃불을 밝혀가며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묵묵히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약속한 공사 기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지어 앞당겨서 완벽하게 지켜내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지도층의 마음을 가장 깊게 움직인 것은 단지 그들의 근면, 성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방 세계의 사람들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사우디의 종교나 문화, 정치 체제를 가르치려 들거나 오만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타국의 내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약속을 완수하는 데만 모든 열정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끝자락에서 온 낯선 이방인들의 강인한 모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지도부에 아주 강렬하고 절대 지울 수 없는 신뢰의 각인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인은 맺은 약속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인은 복잡한 정치적인 꼬리표를 달고 와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모래 한가운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한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뇌부는 바로 그 시절 한국인들이 흘린 땀방울로 지어 올린 도로를 달리고 건물을 보며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차가운 거래처가 아니라 국가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을 이룩하던 뜨거운 시기를 함께 일궈낸 믿음직한 오랜 동반자로서의 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밀월 관계와 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방의 오만한 태도와 훈계에 지친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헤맬 때 반세기 전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뜨거운 사막에 쏟아부었던 피와 땀이 결정적인 보증수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경제 논리나 첨단 기술의 우수성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켜켜 이 축적된 국가, 대국가의 거대한 신뢰 자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셈입니다.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래 폭풍 속에서 피와 땀으로 맺어진 이 깊고 단단한 연대감은 서방 국가들이 아무리 화려한 조건과 성능 좋은 무기를 들이밀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이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낭만적인 향수와 맹목적인 신뢰만으로 냉혹한 국제 정치의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21세기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처럼 단순히 사막 위에 아스팔트 길을 닦고 거대한 콘크리트 항구를 건설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수시로 날아들어 국가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굳게 믿었던 강대국 동맹의 안보 우산마저 무기력하게 찢어져 버린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0년 전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달려오던 한국인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땅 위가 아닌 자신들의 텅 빈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달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무겁고 거대한 안보의 임무를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 중동의 열띤 건설 현장을 누비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막의 밤하늘을 빈틈없이 수호하는 가장 예리하고 든든한 첨단 방패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밤하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후티 반군의 조악한 드론 공격에 허무하게 뚫려버린 그날 이후 리야드의 수뇌부는 절망적인 안보의 공백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으면서도 서방 세계의 변덕스러운 정치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투였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들인 거래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생존의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굳건한 선택을 받은 이유는 명확하고도 차갑게 계산된 실용주의의 극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의 무기체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산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구축되어 왔습니다. 만약 미국에 대한 반발심만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방공망을 섣불리 도입한다면 기존의 레이더망이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전혀 호환되지 않아 군대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이는 워싱턴의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려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아찔한 자살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틀 안에서 미군의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되었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인프라를 전혀 갈아엎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즉각적으로 이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위산업 특유의 무서운 생산 속도와 합리적인 가격은 하루빨리 안보의 구멍을 메워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경제적 장점들을 압도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매력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제공하는 것이 순수한 기술과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 그 어떤 정치적 청구서도 들이밀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무기를 팔 때는 항상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내정 간섭이라는 날카로운 꼬리표가 지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서방의 의회는 수시로 무기 수출을 통제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통치 방식을 가르치려 들었고, 심지어 부품 공급을 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자산이 타국의 정치인들 입김에 따라 언제든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족쇄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기를 팔면서 상대국 왕실의 지배 구조를 비판하거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오만한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비서방 국가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의 내부 주권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손에 콩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라는 기적 같은 틈새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리한 방패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미국을 향한 가장 안전하고도 우아한 반항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이 그어놓은 붉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미국 중심의 독점적인 안보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완벽한 전략적 도구가 된 것입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궁투 수출 계약은 단지 성능 좋은 미사일을 팔았다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세계 무기 시장의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한국의 무기로 자신들의 뚫린 하늘을 든든하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결국 그 하늘 아래에 무엇인가 지켜야 할 엄청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왕국이 조 단위의 피 같은 돈을 들여 급하게 방패를 세운 이유는 단순히 어제의 정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시도해보지 못한 가장 거대하고 미친 꿈을 현실로 끄집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은 단지 폭풍의 전야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 단단한 방패 아래에서 50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자본은 도대체 어떤 거대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수없이 들어온 50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순히 천궁투와 같은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네옴이라는 거대한 미래 도시에 빌딩을 몇 개 더 지어주는 대가로 받는 건설 대금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실제로 양국이 맺은 수십 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서들 안에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 생산시설, 차세대 원자력 발전 협력, 그리고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거대한 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등 전방위적인 산업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형 건설 사업의 연속이 아닙니다. 사막 위에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을 세우겠다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야심찬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긴 국가 개조의 거대한 견적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계약의 내용을 훌쩍 넘어서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지정학적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단순히 한국의 질 좋은 무기와 뛰어난 건설 장비를 돈으로 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난 반세기 동안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 성장의 모델, 그 자체를 통째로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시대의 종말이라는 벼랑 끝에 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개별적인 기술 몇 가지를 사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출발해 자원 하나 없이 오직 기술과 인적 역량만으로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성장 유전자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완벽한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과거 서구의 강대국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전 2030이라는 팍팍하고 숨가쁜 시간표 안에서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한 발전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국가가 주도하여 단기간에 중화학 공업부터 시작해 첨단 반도체, 정보통신, 그리고 방위산업까지 수직적이고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표본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야드의 수뇌부는 한국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 어떻게 국가의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단기간에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냈는지, 그 험난했던 과정 전체를 사막 위에 그대로 이식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한국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거대한 물리적 기반 시설에 대한 값비싼 청구서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국가 발전의 무형적인 운영 지식, 즉 근대화의 치열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지불하는 거대한 수업료인 셈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뼈대를 세우는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로서 그 위상이 완전히 격상되었습니다. 반세기 전 가난한 아시아의 노동자 신분으로 사막의 도약볕 아래서 묵묵히 아스팔트를 깔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동 제1의 부국에게 국가의 미래를 빚어내는 종합적인 발전 밑그림을 제공하고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는 위치로 당당히 올라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피어난 아주 극적이고도 가슴 벅찬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라는 냉혹하고 차가운 체스판 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으로 평화롭게 굴러가는 낭만적인 거래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굳게 닫혔던 지갑을 열어 한국을 선택했다면 한국 역시 거대한 지정학적 위험을 무릅쓰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불확실한 사막의 도박판에 기꺼이 뛰어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의 유혹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중동의 낯선 변화에 열광하며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이 화려하고 거대한 밀월 관계의 이면에는 험난한 미래의 생존을 위해
사막으로 절박하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서울의 또 다른 서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국을 향해 거대한 자본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이면에는 사실 대한민국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처지라는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엄청난 횡재를 한 것처럼 환호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는 결코 누군가의 일방적인 시혜나 행운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의 기술력과 방공망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패였다면 거꾸로 한국에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서울이 사막을 향해 사활을 걸고 달려간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옥죄어오고 있는 치명적인 내부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화려한 기적의 이면에는 태생적이고도 뼈아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를 움직일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철저한 자원 빈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해외로 내다 파는 거대한 가공무역의 삿바퀴 위에서만 아슬아슬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원이 무기화되는 신냉전의 시대에 중동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끈끈한 밀월 관계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단지 기름을 안정적으로 사오기 위해 이토록 거대한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매서운 인구 절벽과 저성장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내수시장은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으며 과거 우리를 먹여 살렸던 전통적인 제조업의 수출 엔진은 중국의 매서운 추격과 서방의 보호무역주의에 밀려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영토 안에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대한민국에게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대한 돌파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정체기를 단숨에 뚫어내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쏟아부으며 무기를 사줄 수 있는 확실하고 거대한 큰손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국가의 운명적인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넘쳐나는 돈과 에너지를 가졌지만 미래를 담보할 첨단 기술과 자체적인 방어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갖추었지만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과 쪼그라드는 내수시장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결핍을 상대방이 가장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기막힌 역설. 이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돕는 시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국가가 각자의 뼈아픈 약점을 지렛대 삼아 생존을 도모하는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상호 의존의 완성입니다. 사막의 왕국은 아시아의 공업 강국을 통해 석유 이후의 미래를 이식받고 아시아의 수출 강국은 사막의 자본을 통해 국가 경제의 심장박동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를 철저히 이용하며 자신들을 옥죄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해 아주 단단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생존을 향한 두 중견국의 이 정교하고도 처절한 춤사위는 각자의 약점을 강점으로 뒤바꾸는 완벽한 전략적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한 결합이라 할지라도 국제정치의 잔혹한 무대 위에서 이들의 은밀하고도 거대한 움직임이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는 저 바다 건너의 거대한 제국. 아메리카라는 늙고 예민한 독수리는 자신들의 통제망을 벗어나려 꿈틀대는 이 낯선 역학관계를 결코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워싱턴의 눈에
이들의 위험한 밀월은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전 세계의 권력이 교차하는 심장부. 워싱턴의 펜타곤과 백악관은 지금 중동의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를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무시하고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의 대한민국과 수십조 원의 무기 거래와 인프라 계약을 맺는 광경은 미국 수뇌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던 곳에 다른 국가가 들어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가는 것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거대한 거래에 대해 과거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빛을 발합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향한 반발심으로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망이나 중국의 전투기를 사들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워싱턴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명백한 붉은 선을 넘는 행위이며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제재와 군사적 보복을 불러올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리야드의 수뇌부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붉은 선을 아슬아슬하게 밟지 않으면서도 미국 중심의 독점적인 안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군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서방 세계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강력한 우방국인 한국의 무기를 사들인다는 명분 앞에서 이를 대놓고 비난하거나 막아설 마땅한 핑계를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향해 던지는 일종의 안전한 반항이었습니다. 당신들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무기는 더 이상 사지 않겠지만 당신들과 피를 나눈 동맹국의 무기를 사서 서방 세계의 안보망 안에는 계속 머물러 주겠다는 고도의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체스게임에서 진정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50조 원이라는 달콤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의 심기를 절대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 고난도의 줄타기를 해내야만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핵심 부품이나 원천 기술의 상당수는 여전히 미국의 묵인과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기술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든다면 사막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의 수출 엔진은 단숨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의 외교가와 방산업계는 끊임없이 워싱턴을 향해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동 진출은 미국의 빈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 궁극적으로는 자유진영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얄푸신 운명인 셈입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밀월은 한 국가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던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옅어지자 그 틈새를 파고든 중간급 강국들이 생존을 위해 각자의 약점을 메워주며 스스로 권력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자에게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고 철저한 국익과 생존을 위해 아주 유연하고도 파격적인 합종 연횡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완벽해 보이는 동맹의 방정식도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중동의 화약고에 불이 붙어
전면전이 발발하고 미국이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피를 흘리며 내 편에 설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50조 원짜리 거대한 계약서는 핏빛으로 물든 사막의 모래폭풍을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숨가쁜 지정학적 여정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강대국을 매몰차게 벌였다는 자극적인 배신의 드라마가 결코 아닙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다급한 전화를 무시하고 서울에서 온 손님들을 향해 리야드에 붉은 양탄자를 깔았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선택은 한 국가가 거대한 세계사의 변곡점 앞에서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깨어나는 차갑고도 치열한 각성의 과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미국의 거대한 안보 우산이 찢어져 있음을 깨달은 사막의 왕국은 이제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비를 피하는 대신 스스로 튼튼한 지붕을 짓고 폭풍우를 견뎌낼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미국이라는 유일무이한 슈퍼파워가 전 세계의 질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재단하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권력이 강대국이 제공하는 거대한 우산 아래로 약소국들이 일제히 모여드는 맹목적인 종속의 형태였다면 이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의 권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념이나 맹목적인 충성심에 기대는 대신 각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국가적 생존을 위해 유연하게 결합하는 조각들의 연대입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이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대한 우산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빈자리를 정확하게 채워주는 유연한 퍼즐 조각들의 합종 연횡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극화된 세계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반세기 전 중동의 디약볕 아래서 묵묵히 아스팔트를 깔았던 가난한 아시아의 노동자들은 이제 전 세계가 탐내는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첨단 방패를 만들어내며 글로벌 지정학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적인 훈계를 늘어놓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국가 개조의 노하우를 통째로 이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숨막혀하는 중견국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본과 텅 빈 밤하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경험과 예리한 무기가 만나 완성된 이 50조 원짜리 거대한 퍼즐은 양국에게 완벽한 윈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맺어진 이 실용적인 동맹은 낡은 질서를 허물고 국익이라는 차가운 현실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눈부신 지정학적 성공 사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안심하는 순간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대를 준비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모래바람 너머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짙은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눌려 있던 갈등이 폭발하여 중동 전역이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전면전의 화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내 편에 설 것인지 적의 편에 설 것인지 잔인하게 선택을 강요하는 붉은 선을 들이민다면 말입니다. 오직 철저한 경제적 이익과 기술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이 차갑고도 매력적인 50조 원짜리 계약서는 이념과 피를 강요하는 잔혹한 폭풍우 앞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낡은 질서의 틈새를 파고들었던 사막의 왕국과 아시아의 공업 강국은 다가오는 진정한 혼돈의 시대 앞에서도 이 거대한 생존의 도박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시험은 어쩌면 저 멀리서 몰려오는 거대한 모래 폭풍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